자, 이번 시간은 4절 공동체 관리 방식 등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관리 방식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보니까 사업 조직 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치 관리 방식이 있고 일단 1번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지금 양가로 자치 관리 방식을 하게 되면 동그라미 1번 공동 입주자가 공동 시설물 등을 직접 관리하는 형식으로 자치 관리를 하고자 할 때 입주협회의는 자치 관리 기구를 구성한다. 그리고 2번은 입주협회가 공동택 그 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공동택 관리 기구를 구성하고 감독하게 된다. 그렇다. 양가로 3번 위탁관리인에 관련해서 한 장을 넘겼을 때 역시 마찬가지 지문 읽어서 일단 여기 양가로 1, 2, 3번은 가볍게 하나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 그래서 1, 2, 3번 이론상으로 보면 1, 2, 3번 정리가 됐고 밑에 박스에 가면 그 세 가지의 관리 방식에 따른 장단점 여기다 가볍게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에서 읽어보시면서 우측에 이제 보면 03번 관리 방법의 결정 등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일단 지문 중에 이제 보면 지문 중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만 크게 한 번만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제 관리 방법의 결정 등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먼저 이 부분에서 간단히 크게 뭘 하나만 잠깐 볼 거냐면 관리의 이관에 관한 절차에 관한 부분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리 이관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자, 사업주체가 하나의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을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분명 언젠가는 관련물을 뭐 하더라 인수인계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관에 관한 거 세 가지 정도. 그러면 사업주체가 언제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그 출발점은 언제가 됐을 때 사업주체는 관리 업무를 넘겨주고 갈 것인지 해서 지문은 03번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입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택을 관리할 걸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주체는 분명히 언젠가는 방을 빼야 되는데 그 빼는 시점이 언제가 됐을 때 입주예정자 얼마가 들어왔을 때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뭐 했을 때 입주했을 때 이제 그때 뭐 한다는 겁니다. 사업주체는 방을 빼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그러면 예정자 과반수 입주했을 때는 입주한 사실을 밑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통지서를 보내서 뭐 하더라? 통지서를 보내서 관리할 걸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정자 과반수 입주했다면 관리할 걸 요구한다. 관리할 걸 요구한다는 게 이제 무슨 관리가 끝나는 겁니까? 사업주체 관리가 끝나고 뭐 하세요?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요구가 들어오면 공동주택에서는 뭘 해줍니까? 그때는 공동주택에 뭘 결정해야 돼? 그 관리 방법을 뭐냐? 그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뭐 합니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거 사업주체 관리가 끝나면 관리 방법은 무슨 관리 또는 무슨 관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자치 관리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또는 무슨 관리를 선택할 수도 있냐면 위탁 관리 중에 하나의 관리 방식을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문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서 양가로 2번에 가서 관리 방법의 결정 등에서는 이제 보시면 한 장을 바로 넘겨버리십시오. 1, 2번은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바로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이제 가보면 자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 또는 일단 결정만 봅니다. 결정.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는 건 이 사업주체 관리가 끝나면 무슨 관리들은 무슨 관리 결정합니까? 자치 관리 또는 위탁 관리를 결정을 합니까? 네. 자 그러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건 법에서 절차를 정해놨어요. 어떤 절차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었냐면 자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기억
입조자 대표 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조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니은 전체 입조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조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는 관리 방법 결정은 방금 봤던 기역과 니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서 관리 방법을 자치나 위탁 관리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 방법 결정에 관한 절차 한번 정리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면 여기 내용은 조금 별도이긴 하지만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관리 방법을 일단은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결정이 됐다면 결정된 관리 방식에 따라서 누가 사업 주체가 자체 관리, 위탁 관리인 경우 관리 업무를 뭐 하면 돼요? 인수인계 하면 되죠. 그러면 이때는 결정이 됐다면 관리 업무를 뭐 합니까? 인수인계입니다. 인수인계. 그러면 질문 일단은 자 인수인계로 넘어가기 전에 관리 방법 결정 또는 뭐라고 되냐면 변경이죠. 그러면 일단 이 결정이 됐으면 인수인계를 합니다. 일단 크게 하나 정리하고 그러면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됐으면 이유는 관리 방법이 바뀔 수 있다 없다?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죠. 무슨 관리에서 자치에서 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위탁에서 뭘로 갑니까? 자치로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리 방법을 뭐 하겠다? 변경입니다. 그러면 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누군가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누군가는 그럼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와 변경하는 절차는 같다? 아니 이 절차는 같다 다르다? 절차는 같죠.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와 변경하는 절차는 같다 틀리다?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관리 방법이 결정되기도 하고 뭐 하게 됩니까? 변경되기도 한다는 것만 보십시오. 부분들은. 그래서 그럼 일단 요거 이제 떼내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인수인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자치관리라면 사업 주체가 누구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할까요? 그러니까 자치관리 방식이라면 위탁관리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자치관리만 사업 주체가 누구가 업무를 인수할까 이때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관리라면 관리사무소장이죠. 그래서 보면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인수하는 거고요. 위탁관리하면 누구에게 이 업무를 위탁합니까? 이때 업무를 인수합니까? 이때는 주택관리업자겠죠. 그래서 그럼 일단은 자 지금 그러면 인수인계는 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줄 때 무엇을 줄 거냐? 그러면 인수인계는 어떤 항목을 줄 거냐? 그래서 양가로 3번에 가보니까 사업주체는 공동체 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 입자협의 회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에 참가나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 날인해서 다음의 서류를 인계합니다. 거기까지만 보시고 자 그럼 항목은 몇 가지 항목을 넘길까요? 그래서 항목은 인수인계 항목은 보니까 1번부터 몇 번까지냐면 1번에 설계도서부터 해서 마지막 6번에 관리규약과 그 밖의 공동체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몇 번이냐면 6번까지에 따라 몇 가지 6가지의 이 항목을 이 인계 인수자가 서로 주고받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수인계 항목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영어는 일단은 1번에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계획 및 장기수용 계획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안전관리 계획은 이거는 뭘 말하냐면 안전관리 계획이랑 뭘 말하냐면 자 공동주택의 공용보본 중에 안전사고와 관련 유발시키는 대상 시설물을 법에 정해놓은 그 대상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 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이거를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용 계획과 안전관리 계획도 업무 인수인계할 때 인계가 됩니다. 1번 2번 3번은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충당금의 여기도 적립 현황입니다. 여기는 돈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관련 적립 현황 관련 서류가 넘어가는 거고 4번은 관리비 예치금의 명세 관리비 예치금은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이거는 공용부분의 유지 관리 공용부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무슨 돈이 이거를 관리비 예치금이라 그러는데 그 명세도 인수인계 항목에 들어갑니다. 4번 5번 전유 부분을 입조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6번 관리규약과 그 밖에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6가지를 넘겨줍니까? 네. 그래서 인수인계는 몇 가지를 넘깁니까? 6가지. 그래서 이관에 관해서는 크게 3가지만 정리하자. 그래서 3가지는 뭘 정리할 거냐면 첫 번째
사업 조체가 출발하는 시점, 인수인계 출발 시점 언제 예정자 얼마가 돌았을 때 과반수. 자, 두 번째는 뭘 정리할 거냐면 관리 방법 결정을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방금 봤던 대로 기역 또는 니은의 절차를 거쳐서 관리 방법이 자치나 위탁으로 결정된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뭘 정리할 거냐면 인수인계 할 때는 뭐를 주고받을 것인지. 그래서 1번부터 6에 따른 1번부터 6에 따른 6가지 서류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까지 해서 이관 절차라고 따르는 명명을 이름을 지어서 보시면 세 가지 정도 사업주체 인수인계 시점, 관리 방법 결정 또는 변경하는 절차에 관한 두 번째와 그리고 인수인계 항목에 관한 세 가지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에 크게만 정리해 놓으시게 부분들은 네. 그래서 양가로 3번 정리했고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요거는 이제 크게만 요것도 정리하죠. 혼합주택단지는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혼합주택단지라는 건 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에 뭐 하더라? 성격이 서로 다른 분양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그래서 일정 동은 분양, 일정 동은 임대의 형태로서 이것을 혼합주택단지라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혼합주택단지는 법에 따라 일정의 서로 간에 공동으로 결정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혼합주택단지는 공동 결정합니까? 네. 여기는 그러면 공동결정사항. 그러면 공동결정사항은 법에서는 몇 가지를 서로 간에 상위 공동결정하십니까? 그래서 5가지 공동결정사항만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용어 정의는 아까 보면 정리할 때 혼합주택단지가 무엇인가는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혼합주택단지 용어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공동결정사항이 있는 법에 따른 몇 가지 5가지 공동결정사항만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문의 양가로 4번의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혼합주택단지의 입주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2번에 가보니까 기억,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디귿,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리을, 장기수선 충당금 및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미음,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를 5가지는 뭐 하세요? 공동으로 결정하세요라고 해서 5가지 공동 결정사항. 여기도 이 부분까지만 보시게요. 그러면 5가지 공동 결정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공동 결정하지 못하며 등등등의 한 4가지 정도인데 여기까지는 일단 지금 배제하고 여기는 2가지 혼합주택은 먼저 용어에 관한 정의 한번 확인했고 두 번째 법에 따라 입주대표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은 몇 가지를 두고 있나 5가지 공동결정사항 있다는 부분 정도까지만 네, 정리하고 혼합주택단지 통과. 자, 그 다음 양가로 5번에 이제 보시면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입니다. 여기는 지문은 이제 보면 여기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이란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큰 틀의 동그라미 1번만 잠깐 볼까요?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대표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건 뭘 말하고 있냐면 동그라미 2번으로 바로 가볼까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양가로 뭐라고 돼 있냐면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은 결국 뭐를 통해서 본인 의사를 결정하십시오?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 여기는 보면 이 전자투표라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특정 선거, 이 공동주택 특정 선거구에 이 후보자가 나왔을 때 나는 그 후보자가 싫어요, 좋아요, 뭐예요? 찬반의 의사를 결정해야 돼. 근데
그 선거하는 그 기간 동안 외국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내 의사 표시를 못 합니까? 아니요, 관계없어요. 뭐를 통해서 인터넷 그 공동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뭐 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통해서 본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뭐 임원 선출, 동별 대표 임원 선출을 뭐 포함해서 관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질문. 그러면 여기는 전자투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그와 같은 본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전자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3번은 사전 전자투표 실시 전에 세 가지를 알려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도에서 간단하게만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보실 거 없어요. 따로 근데 지금 봤던 내용 전부가 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전자투표 관련 부분들은 이 부분 하나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자치관리. 자, 박스 교재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아마 자치관리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관리는 일단은 보면 지문에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자치관리는 여기는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을 누가 채용을 합니까? 쉽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여기 세부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자 그러면 자, 한 장을 넘겼을 때 그러면 자치관리를 했을 때 이때는 자치관리할 때 이때는 뭐요? 이때는 관리기구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관리기구가 구성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관리사무소에 근무할 누가 채용을 했다. 관리사무소장도 채용하고 뭘 갖췄다? 해당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췄다 안 갖췄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그럼 일단 구성이 됐다는 것이 구성이 됐다는 자체는 관리사무소장, 소장을 절차에 따라 선임, 채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법령에 따른 기술 인력과 뭘 갖췄다? 장비를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일단은 박스를 통해서 그러면 이 자치관리 관련 관리기구 구성할 때 갖출 인력하고 장비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좀 보실까요? 그래서 질문은 소장 선임 잠깐 볼까요? 양가로 2번 148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역으로 갑니다. 기역. 입주자 대표인은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을 얼마의 찬성으로 선임합니까? 과반수 찬성으로 근무할 소장을 선임해서 근무하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면 기술 인력과 장비다. 그래서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이제 박스에 가면 기술 인력에 관련된 동그라미 1, 2에 관련된 기술 인력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는 기술 인력에서는 그 부분만 잠깐 한번 확인해 보죠. 기술 인력은 공동택의 특성에 따라서 1과 2에 해당되는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인력을 여기 채용해서 관리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지문은 자, 그러면 여기는 1, 2번의 그 해당 법령에 따른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만 잠깐 확인하고 의미만 이해하시다면 첫 번째 줄에 다음의 기술 인력을 말한다. 그래서 다만 관리조직 입대비회의 동의를 받아 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 용역하는 경우는 해당 기술 인력을 갖춘다,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갖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의미만 보시면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전문 용역 용역하는 전문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있다고 봅니다. 승강기. 그러면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있다는 건 층수가 최소 몇 층 이상이다? 6층 이상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승강기 관리는 법령에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하세요. 직영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용역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승강기를 만약에 공동주택에서는 승강기를 직영한다고 한다면 직영한답니다. 네.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법령 규정에 따라 그때는 뭐 누구를 선임합니까? 승강기 자체 점검 자격
자체 검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여기 선임을 해야 돼. 인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럼 이때는 직영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인력을 갖춰야 되는 거만 용역한다면 그때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공동택은 이 성관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직영 용역에 따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직영보다는 요 개념, 만약에 전문 용역 용역을 줬다면 그때는 이 해당 기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갖추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영은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에서 직영할 수도 있는 거고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용역을 줬다면 방금 봤던 그 해당되는 점검 자격 관련 사람 1명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갖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 2번의 지문은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2번도 해당되는 그 관련 법령에 따른 그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면 선임을 해야 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 용역을 준다면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해서 1, 2번 보시고요. 장비는 세 가지, 1번, 2번, 3번에 따른 세 가지 장비를 갖춥니까? 네. 장비는 일단은 간단히 1, 2, 3번에 따른 세 가지 장비를 갖춥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비라는 건 법령상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만을 가지고 관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 이 장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법의 규정에 따른 갖출 장비 세 가지만 설명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로 플러스 더 필요하겠지만 법에서는 뭐만 세 가지 장비만 갖추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필요 장비는 더 필요하다, 그건 나중 일이면 현재로서 만약 물어본다면 장비는 몇 가지만 확인하자, 세 가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관리해서 잠깐 하나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주택관리업입니다. 주택관리업. 자, 주택관리업 또 이거를 주택관리업도 이거를 위탁관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 두 번째 주택관리업 관련한 부분 한번 잠깐만 보죠. 주택관리업과 관련한 부분에 따라서 자, 지문은 영어 한 2개 정도 잠깐 정리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영어 중에 동그라미 1번은 영어 정의할 때 한번 잠깐 확인 한번 했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1번에 주택관리업은 어느 형태업을 주택관리업이라 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공동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어느 규모의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무슨 관리업? 주택관리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2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하더라? 등록한 자를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택관리업자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자, 주택관리업자는 뭐예요?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뭐하더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뭐더라? 누구에게 등록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 했더라?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어상의 적용 지문에 봤을 때 그럼 이 주택관리업은 최소 어느 규모의 공동주택 위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주택관리업이라 했고,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뭐 한다고? 그럼 최소 주택관리업자가 어느 규모의 공동주택 위탁을 받아 관리하려면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위탁받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해야만 할 수 있다?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등록한다는 건 뭐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요건하고 절차를 갖추고 뭐 하세요?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등록은 밑에 있는 박스 나와 있는 것만 잠깐 보실게요. 등록은 지금 밑에 있는 가보면 양가로 2번에 네 가지 요건을 갖춥니다.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자본금과 기술 인력과 주택관리사 자격자 규정과 그리고 시설 장비 이 네 가지 등록 기준을 갖추어서 누구에게 등록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을 어느 규모에 해당한다.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부터 해서 뭐 장비까지 쭉 한 번만 눈으로 봐두십시오. 법원들은. 그래서 자본금은 2억 원입니다. 인력은 전기부터 해서 위험물 취급 관련 기술자부터 해서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주택관리사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는 주택관리사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보혜 자격은 여기는 요하지 않습니까? 주택관리 1명 이상, 그리고 장비는 두 가지, 5마리 계정 양수기 한 대 이상과 절연저항기, 이걸 달리 뭐 노전 측정기라 해서 절연저항기 한 대 이상, 이와 같은 해서 네 가지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을 해야만 뭐 할 수 있다?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방금 봤던 등록 기준은 몇 가지, 지금 자본금부터 시설 장비까지 갖춘 몇 가지 등록 기준을 네 가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뭐 하더라?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했고, 자,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선정에 관한 기준은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뭘 하나 확인할 거냐? 일단 선정 기준, 이 주택관리업 선정하는 것은 법의 절차를 두고 이 절차와 요건을 따라서 위탁을 줄 주택관리업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만 확인하고, 하나만 확인할 것은, 자, 밑에 양가로 3번 건너 양가로 4번의 이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역, 니은 또는 지읒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뭐 하더라? 말소하여야 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행정처분과 관련한 부분에 따른 지문 중에 그 지문에 관한 부분들 중에 뭐만 확인할 거냐면, 이 지문하고 관련해서는 보시면 이 주택관리업을 이와 같은 요건과 절차를 등록을 했던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을 하다가 잘못하면 뭐 하더라? 등록을 말소하는데, 이때는 말소는 선택이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는 그 밑에 있는 사유 중에 몇 가지 사유면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까? 그래서 봤더니 기역, 니은, 지읒,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지읒 중에서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시장군수구청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이때는 반드시입니다.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세 가지 사유 정도만 하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기역은 뭐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두 번째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지읒,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공동주택 관리법에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라면, 그래서 기역, 니은, 지읒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더라? 이때는 그 등록을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뭐하더라? 반드시 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세 가지만 일단은 먼저 보시죠. 기역, 니은, 지읒에 따른 반드시 말소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유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지금 2번은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는 2번 건너서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갑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는 방금 봤던 대로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셋 중에 기역, 니은, 지읒 중에 해당 그때는 반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유에 따라서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으면서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어요. 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지만 말소하기는 사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등록 말소를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등록 말소를 대신에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에 따른 무슨 처분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등록을 말소해 버렸어요. 또는 뭐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에 따른 행정처분 내렸어요. 그럼 결국 말소나 정지처분 내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위탁받은 공동주택에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보니까 최소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기 전에 최소 행정처분 얼마 전까지 그 이 말소나 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를 사전 통보해 주게 돼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보면
이 행정처분 몇 개월 전이냐면 1개월 전입니다. 1개월 전이라면 1개월 전까지 공동주택의 누구에게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말소나 정리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해 주어야만 뭐 하겠어요? 공동대 사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만 정리하자. 말소는 반드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걸리면 끝나는 사유 세 가지하고 말소나 정지 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하기 전 최소 얼마 전까지 1개월 전까지 뭐 하자? 사전 통보 누구?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사전 통보한다는 것까지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해 놓으시게요. 물론 기타적인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NO. 그래서 여기는 이 행정처분은 두 가지만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 지문 한번 확인 마무리해 볼까요? 3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때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뭐합니까? 통보합니다. 네. 까지 해서 동그라미 3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까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기 주택관리업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은 5번에 주택관리업까지 정리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6번 주택임대관리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